자, 이번 시간에는 10강 강좌의 내용으로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레이어 패널들은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자, 먼저 레이어 필터링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10강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포토샵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금 베이직 이그샘플, 자, 한쪽에 베이직 10.psd 문서를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이런 필터링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레이어 필터링 기능은 CS6 버전에서부터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레이어나 특정 상태의 레이어만 레이어 패널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특정 레이어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 기능들을 눌러보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자, kind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런 아이콘대로 배치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kind 종류를 보게 되면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레이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 종류의 레이어들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제가 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 800에 그 다음에 600 정도의 레이어로 만들었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간단한 그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도가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다시 뉴 기능을 눌러서 자, 뉴 기능을 눌러주면 그러면 800에 600 72dpi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제작을 해 놓고요. 자,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제 3%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죠? 아, 요게 내용이 왜 이러죠? 지금 800에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자, 픽셀 정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큰 정보로 만들어지죠. 800에 600 정도 저희가 이제 문서를 바꿔 주는 걸로 할게요. 제가 센티미터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문서가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레이어 속성들을 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자, 먼저 이제 사진을 하나 갖고 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정보가 없는데 일단 뭐 여기서 갖고 와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냥 도형으로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쉐이프 도형을 하나 준비해 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Alt Delete로 컬러링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 레이어는 지금 첫 번째 보고 계시는 요 썸네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픽셀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가 되는 거죠. 자, 픽셀 레이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레이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절 레이어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죠. 제가 이걸 분리해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정 기능들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컬러링을 조금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만약에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했다. 자, 파란색으로 지정하면 그러면 여기서 Alt Delete로 RGB 컬러가 맞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lt Delete를 칠하면 컬러링이 됐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색상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기능들은 여기 색상 보정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색상 보정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위에서 제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컬러 밸런스 이런 걸 하나 추가했다고 할게요. 컬러 밸런스 추가하면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스 상자에서 추가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컬러 밸런스 1번이라는 그런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이 레이어는 속칭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걸 조정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규정을 짓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여러 가지가 분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색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 값을 이렇게 당기면 색상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상 보정을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 마스크 기능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카인드라는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 이걸 누르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레이어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레이어를 누르면 이 보정 레이어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분져질 때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에 대한 옵션을 만약에 꺼놓는다, 이렇게 꺼놓는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레이어가 있어요. 글자 레이어. 자, 글자 레이어에 대해서는 글자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글자 툴을 사용해서 글자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입 툴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타입 툴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폰트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죠. 자,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폰트들을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 폰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노토산스 KR이란 한글 폰트를 쓰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이게 커서가 깜빡이고요.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동 완성이 됐었는데, 이 포토샵 2024년 버전부터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작성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성되는 방식들도 여기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편해진 기능인데, 여기 하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속성창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속성창이 중간에 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필 상자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속성들도 어떻게 보면 복합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1차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2차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기능들이 부여됐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걸 이런 세 번째 기능인 바로 타입 기능입니다. 타입 기능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에 대한 기능들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색상에 대한 글자 색상도 규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들은 어차피 저희가 캐릭터라는 패널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타입 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타입 툴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에 해당되는 게 쉐이프 레이어인데요. 자, 쉐이프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쉐이프 툴을 사용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게 기본적인 이런 도형들을 사용했을 때 기능들인데요. 저는 이제 사용해 놓고 이 옵션을 쉐이프로 지정했어요. 쉐이프로 지정해 놓고요. 색상은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꿔주면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좀 지정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사각형을 그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 똑같은 픽셀 레이어가 아니고요. 이 레이어는 바로 쉐이프 레이어입니다. 쉐이프 레이어요. 자,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되는데, 이제 쉐이프 레이어를 지정하면 이것만 지정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걸 컨트롤 J로 복제할게요. 자, 크기를 변형하거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레이어들이 있죠. 이걸 스마트 레이어라고 하는데, 스마트 레이어는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연결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들을 저희는 쉐이프 레이어라고, 그죠?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거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바꿔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요 기능을
조금 이제 대신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레이어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이 있죠. 요건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동일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만 보이고자 할 때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카인드라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카인드는 특정 종류의 레이어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은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이어에 대한 이름으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름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쉐이프라고 작성하면 그러면 쉐이프 레이어에 관련된 이름만 검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찾고 있습니다. 이펙트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배울 텐데 제가 이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요. 다시 카인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펙트라는 기능이 뜨죠. 간단하게 드롭 섀도우 기능만 옵션 변경하지 않고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지금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있는 레이어가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펙트 기능을 찾게 되면 그럼 이펙트로서 나타나는 레이어만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펙트 기능을 찾고 있는데 드롭 섀도우 기능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체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여기서 모드라는 경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때는 여기서 모드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멀티플라이라는 모드를 적용하면 그럼 여기서 모드로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멀티플라이 이 기능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트리뷰트. 요건 속성에 따라서 자, 보이는 레이어만 설정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락드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락드는 이제 잠겨져 있는지 아닌지 empty 비어있는 레이어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링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만 나타날 때 클립드는 클리핑 마스크가 만들어진 레이어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가 존재하는 레이어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마스크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자, 레이어 벡터 마스크가 존재하는 레이어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 레이어 효과가 나타난 레이어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블렌딩, 고급 혼합 효과가 나타난 레이어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옵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패널 옵션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떠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패널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패널 옵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레이어 썸네일 크기를 설정하고요. 레이어 관련된 그런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썸네일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썸네일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사이즈를 논으로 놓게 되면 목록으로만 보일 거고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더 큰 사이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컨텐츠를 보게 되면 썸네일 표시 방법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표시 방법들이 레이어 바운즈, 자, 캠퍼스와 상관없이 레이어 이미지의 축소판만 표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타이어 도큐먼트, 자, 캠퍼스 전체의 도큐먼트를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사실상은 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인타이어 도큐먼트 내용으로 지정을 하고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se default mask on fill layer. 자, 이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냐면 체크 표시한 후에 만들어지는 7레이어에는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그러니까 조절 레이어를 만들 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딸려오게 된다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xpand new effects. 자, 체크 표시하게 되면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나 스마트 필터를 적용했을 때 하위 메뉴가 펼쳐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시를 만들면 체크 해제하게 되면 하위 메뉴에 접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요걸 이제 켜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뭔가 이제 공간이 좀 좁아진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면 접혀진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이게 오히려 펼쳐진 상태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했던 기능들처럼 add copy to copied layer and group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를 복제할 때 체크 표시하게 되면 레이어나 그룹을 복사했을 때 해당 레이어 및 그룹의 이름 뒤에 카피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이 옵션을 꺼놓고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기능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자, 레이어 마스크와 알파 채널을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 예제는 좀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로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제 조금 좁지만 요거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줄여주고 확장하고 이런 기능으로 레이어 패널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레이어 마스크는 선택 영역 모양으로 이미지를 오린 듯한 그런 결과를 만들면서 원본 레이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고, 알파 채널은 선택 영역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색 음영 이미지로 저장해두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두 가지 모두 선택 영역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있는데 이 레이어만 보고자 할 때 저희는 이제 Alt를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죠. 아, 이게 조금 더 예제가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내용을요,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쵸?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레이어를 만들면,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도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를 하나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샘플 예제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자, 요 예제로 한번 레이어로 구성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췌해 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복사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조절을 하셨는데, 자, 이때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였죠. 요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였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만들어진 레이어를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오른쪽에 이런 썸네일로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우개 기능이 있었죠. 지우개 기능으로 원본 레이어에서 삭제시킨다. 삭제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지워져서 이쪽 부분이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형식인데 복원이 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거는 복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있는 기능들처럼 저희가 컨트롤 Z를 해서요, 뒤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검은색을 칠하겠다. 검은색을 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레이즈 툴은 이게 백그라운드로 칠해지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기능 자체가 레이어 마스크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 두 개는 서로 결부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저희가 해당 레이어를 Shift 기능을 이렇게 Alt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반전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렇게 해당 썸네일들이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돌려집니다. 여기 선택 영역으로 돌려주고 물론 흰색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쉬프트 기능을 눌러주면 이 레이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쉬프트 기능을 누르고 썸네일을 이렇게 클릭하면 엑스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는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원본 레이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는 이제 토글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쉬프트 기능을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중앙에다가 이제 락 기능이 이렇게 있죠. 락 기능은 요거는 서로 간의 이동을 조금 이제 이렇게 달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마스크 기능만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링크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능들 중에서 자, 여기에 또 기능을 요걸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걸려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위에 옵션 상에서 보셨을 때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클릭하면요, 이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 기능을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픽셀 선택할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선택할 건지 이런 옵션들이 되는데, 픽셀 선택했을 때와 그리고 마스크 썸네일을 선택했을 때가 서로 다른 옵션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썸네일의 종류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썸네일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요건 마스크 기능을 지금 편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기능은 이제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마스크와 벡터 마스크는 서로 간에 같은 역할이 되긴 하지만, 벡터 마스크는 유지 보수가 간편한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벡터 마스크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덴서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덴서티를 낮추면 지금씩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지금 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스크로 막힌 영역의 불투명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값이 낮아질수록 하위 레이어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값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더라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더라는 옵션이 있고요. 자, 피더라는 옵션은 여기서 이제 더 늘리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기법인데, 자, 이때는 이제 값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흐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옵션은 0에서 자, 1000픽셀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사실 저희가 위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필 상자에 통해서 이런 것들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덴서티 조정이라든지 여기 기능이 동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피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초단 기능들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덴서티를 올리고요. 셀렉트 앤 마스크 기능,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레인지라는 기능이 있죠. 컬러 레인지,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제너레이티브 필 상자에는 없었지만 컬러 레인지 기능을 누르면 자, 레이어의 그런 특정 색상 영역을 선택해서 마스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면 마스크 기능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에서 원복을 했고요. 자, 마스크 기능을 누르면 다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컬러 레인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버트는 반전시키는 거고요. 그죠? 반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반전되는 기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기능, 자, 노드 셀렉션 프롬 마스크 셀렉션으로 다시 갖고 와지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어플라이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기능을 그냥 적용해 버리고 끝내겠다. 그러면 레이어가 한 장으로 병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보이거나 가리겠다. 저희가 이제 Alt 기능으로 했던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휴지통에 버리겠다. 그냥 버리는 기능이죠.
자, 이때 기능들이 달라지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적용하고 버리는 거고요. 적용하고 한 장으로 병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지워지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가 여기서 패스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패스. 자, 기능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저희가 요런 기능들 중에서 아까 전에는 요거 쉐이프로 그렸잖아요. 쉐이프로 그릴 때 제가 간단하게 요도 파란색으로 지정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패스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도형을 넣겠다. 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쉐이프를 사용하면 자, 이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원을 선택해서 원만 지금 셀렉트를 잡을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비트맵 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비트맵 원을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이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원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자, 이 원에 대해서 크기 조정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징이 되면 아무래도 조정이 될 때 비트맵이 깨지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밑에다가 저희가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통 했죠. Alt 기능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도형이 밑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만들 때 일단은 이제 원을 그릴 때 쉐이프로 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패스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패스. 자, 패스를 그려 놓고요. 이렇게 패스를 그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크 기능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하실 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레이어 기능에서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벡터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벡터 마스크를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 컬런트 패스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벡터 마스크 영역으로 이게 걸립니다. 이때의 장점은 뭐가 되냐면 이때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옵션 프로퍼티스 상에서 이게 나타나죠. 자, 이런 기능들은 이제 나중에 크기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정밀하게 여기 조정이 됩니다. 자, 물론 깨지지 않죠. 이런 기능들은 깨지지 않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저희가 벡터 마스크 기능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옵션은 이런 패스 기능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영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패스 패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